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한민국 법원은 발부할 것인가?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조본이 청구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에 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발부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내란 세력들과 옹호하는 세력들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꼴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참담함은 법원에 대한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초토화시켰으면서도 내란 일당들이 반성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일당들이 반성은커녕 야당 탓하면서 내란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져가면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 답답함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고 하루하루 견디기가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이 답답해하던 것 중에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무슨 이유로 체포하지 않고 가만히 두느냐는 것과 경호처에서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나는 수사기관들 모습에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 그 다음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개시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한덕수에 이어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최상목도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부담을 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은 국민들과 야당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기까지 열흘은 정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한동훈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전공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엄을 불법으로 정의하며 일성을 날렸던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변의 참모들과 긴밀하게 상의하지도 못하고, 세력이 약하지만 당의 기류를 휘어잡는 강단도 보이지 못하면서 교활함과 간보기로 진흙탕의 기회를 처박은 것은 한동훈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아웃된 한동훈이 행여나 잔존 세력에게 위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어떤 짓을 획책하려 힘을 모으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이 준비한 것이 모두 무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 자신의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되었는지 한동훈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뭔가 하려 해도 많은 용기가 요구되는 쫄보가 된 상태.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다 알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했던 한동훈. 지금은 친윤들에게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대선 주자가 되어 달라면서 자신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던 국민이 이제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대표직에서 쫓겨난 뒤에 집에서 칩거 중인 한동훈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적 공황장애에 시달리나 봅니다. 집 구석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한동훈에게 김용현이 깜빵에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못해 화가 났던 것인지 한동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김용현이 앞뒤도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황당하게도 한동훈을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면서 국회로 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법하게 내려진 비상계엄을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 말 것도 사실 없지만 굳이 따진다 해도 김용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한동훈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을 따질 필요도 없이 계엄 포고령 1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김용현. 이런 정신 나간 작자들이 준비했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도록 계획을 준비했고, 이놈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미군을 사살하고 미군 소유의 F-35가 있는 대구공항 사드기지까지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그토록 떠들어대면서 4대 안보의 모습을 보여줬던 자들이 동맹조약으로 대한민국에 파견된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전략자산의 파괴를 계획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획이 만약에 실행되었다면 윤석열에게 놀아날 미국도 아니겠지만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비호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이놈들의 입에서 한미동맹이니 안보니 하는 얘기는 실종되었습니다. 빠루녀 나경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김밥 부인의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순서를 정한다고 밝힌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따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렸습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따위 사고를 지닌 사람이 판사였다는 것을 법원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행태에는 주저없이 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전광훈의 완전한 꼬봉당으로 전락한 국민이 내란 수사를 담당할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심리와 판결은 법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뜻을 모아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 윤석열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일이 김건희 특검의 법정 시한입니다. 1월 2일에는 국무회의가 없으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2월 31일 내일이 최상목에게는 결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상목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도 수용도 하지 않고 넘긴다면 김건희 특검은 행정부의 통보 시한을 넘기게 되어 12월 2일에 자동 발효된다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수용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의뢰를 조치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안 하고 버틴다면 탄핵하는 것 외에 국회에서 별다르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길고 긴 법정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에 강제 규정이 없어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 결정을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격변의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융성하고 국민들이 미래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나 큰 어려움과 불행 중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신장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재미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헌재도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거듭 의사를 밝히는 이유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거예요. 빨리 겁니다. 진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국회를 대표해서 그 제안을 하고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세 분 다 임명되는 게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청문회 때 밝혔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임명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그걸 확인해 주면 그리고 아예 계속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지위에 있음을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또 헌재가 확인을 해주면 그냥 헌재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여야 한다는 걸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하여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태업에 의해서 헌법적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민희 방통위원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업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방기해 의무를 방기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헌법은 생각해 두지 못했어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법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그래도 안 하는 걸 상정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더군다나.
그렇게 보냈을 때 이걸 받아들여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적격 그러니까 아닙니까?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네. 권한쟁의는 뭐냐면 국회가 선출했는데 왜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국회가 선출했던 그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는 의미를 할 수 있고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사건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딱 맞죠. 내가 지금 재판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데 왜 6명으로 가지고 계속 재판하게 만드니?라고 하면 살 수 있죠. 예, 당사자 지금 헌재 계류된 당사자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실한 건 이것도 있어요. 이건 가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출된 세 분 있잖아요. 세 명이 그 위헌적 상황이다라고 본안을 넣고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을 넣어서 그 나는 재판관 지휘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근데 헌재재판관 후보 세 분이 그걸 세 할까? 한다면 그게 제일 한다면 확실하게.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가장 확실하고 빠르긴 그게 하죠. 제일 확실하게. 하겠죠. 진짜 당사자니까. 진짜 당사자니까 그거. 그다음에 예. 예. 일단 먼저 최상목 그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만약에 임명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다음 대선 관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겠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대통령 대행을 끝까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탄핵이 될 것이고 네. 그 시점은 1월 4일 1월 4일 혹은 5일 뭐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죠. 그 말고 그 방법 말고 동시에 그럴 경우 추진해야 될 그러니까 다음 대행이 그 임명하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의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기다리는 루트도 가고 또 하나는 헌재에 네.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가 직접 헌법소원을 해보자. 네.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보자. 그거는 이거죠. 당사자 적격에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또는 그런 걸 해보자. 그런 것도 있을 수 국회의장은 이제 권한쟁의를 해볼 수 있고. 권한쟁의를 예.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자기 사건이 걸려 있는 자기 사건이 계류 중인 분이 내 그 사건을 9명이 빨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6명만 있어서 내 사건이 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요. 요거는 될 겁니다. 저도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우선 세 가지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